그 681조에 그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의, 이게 잔존물 대의라고 그래요. 이거 여백에다가 국에다가 잔존물 대의. 681조. 그리고 682조가 청구권 대의. 예. 이 두 개는 손해보험에서 대명사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잔존물 대의부터 하겠습니다. 잔존물 대의는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절대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손해 난 만큼만 보험금을 받지 손해 난 거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된다. 이득금지 원칙이에요. 손해보험은 손해 난 만큼 받은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갑하고 A하고 자 대부분 이제 우리는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갑의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자,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건물을 탔잖아요. 그러면 100% 다 탈 수도 있고요. 일부만 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뭐라고요? 제목이 잔존물 대의예요. 잔존물 대의. 잔존물 대의가 되려면 첫 번째, 자, 전손해야 돼요. 건물이면 일부만 타야 된다고, 전부 타야 된다고. 전부가 멸실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보험 금액도 전부 지급해야 돼요. 일부만 지급하면 안 돼요. 전손에다가 전부 지급했을 때만 잔존물 대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그죠?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10억이 다 전손은 됐는데 이제 기능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절반 이상 되면 전손으로 보거든요. 근데 잔존물을 보니까 이게 1억 정도 잔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건물이 홀라당 다 탔는데 잔존물이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 보험 가입은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가입을 생략해 버리고 보험 금액을 우리가 이제 8억으로 했어요. 여기 10억인데 8억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자, 전손이 남은 자, 갑은 얼마 보험금 받아요? 8억을 받는 거죠. 8억의 보험금 받았는데 잔존물이 얼마가 있어요? 1억 있어요. 그러면 1억은 갑이 가져야 돼요? A가 가져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가져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보험금을 8억을 지금 지급했잖아요. 건물이 전손이 났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잔존물이 있다면 갑이 가져야 돼요? A가 가져야 돼요? A가. 이게 잔존물 대의라니까요. 만약에 갑이 8억 받고 1억도 갑이 가져버리면 갑은 보험을 통해서 이익을 봐버리죠. 손해보험에서는요, 이득을 금지시키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손해 난 만큼만 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자, 보험금을 8억을 받았다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전부보험으로 해서 그냥 10억으로 해버릴게요. 더 편하게. 그럼 얼마 받았어요? 10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은 건물이 없어지면서 화재보험에 보험가입 10억을 했잖아요. 그럼 10억 받았어요. 근데 잔존물이 1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은 갑이 가지면 안 되겠죠. 누가 가져야 돼요? A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잔존물 대의. 그래서 잔존물 대의가 되려면 일단은 전손이어야 돼요. 만약에 분손이어버리면 이건 잔존물 대의 적용은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전부 지급해야 돼요. 일부만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갑의 건물이 보험 가액이라고 하거든요. 보험 가액. 이게 지금 10억이잖아요.
그쵸? 근데 10억을 받아버렸어. 그럼 1억이 남은 거는, 죄송. 10억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만치만 손해가 났어요. 그쵸? 그럼 얼마는 살아있어요? 5억은 살아있죠. 그래버리면 A가 손해났으면 얼마 보험금 주는 거예요? 5억을 주겠죠. 그러면 5억 남은 거에 대해서는 A가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부가 하면은 잔존물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자가 전부 줬을 때 1억을 보험자 가져가는 게 잔존물대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우리 기본 나오면 다시 하겠지만, 잔존물 대의가, 이 잔존물이 꼭 또 A한테 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그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 경유 자동차 있죠. 갤로퍼라고 있나요? 이게 한 10년 탔어요. 그럼 지금 얼마 정도 갈까? 10년짜리. 10년 지났다면? 에? 300 그렇게 많이 줘요? 한 100만 원 줄 거예요, 100만 원. 차 가격이. 10년 탔어. 근데 이 차가, 자, 자동차 보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계곡에서 가다가 전복이 돼가지고, 굴러가지고 아래까지 떨어졌어. 그럼 기름이 흘리면서 그 지역까지 어째요? 오염을 시켜버렸어. 그러면은, 자, 보험회사에서 이 차값에 대해서 주고 이런 잔존물 가져가려면 이놈 복구하고 차 들어 올리는데 100만 원, 차 가치가 100만 원인데.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보험자는 잔존물 대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권리에 하고 싶으면 하고 더 손해가 돼버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권리의 의무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100만 원까지 매일 300기를 합시다. 그러면 장비 들여서 그럼 차 300만 원짜리인데 잔존물이 한 200 정도 된다면 200만 원 버리고 말겠어요. 다 보상해주고 장비 들여서 그 비용 해버리면 200만 들겠어요. 200 훨씬 더 들겠어요. 그러면 잔존물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세요. 이게 잔존물대. 그 밑에가 이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가 청구권 대의라고 그래요. 청구권 대의는 뭐냐면요. A가 나오고 갑이 피보험자고 이제 보험 계약자고 피보험자잖아. 둘이 이제 당사자인데 이 사람이 자 이게 갑의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 화재 보험 계약. 그러니까 갑이 실수로 이거를 뭐 좀 더 임대차 할까 임대차. 그러면 갑은 임차인 임대인 건물 소유자니까 임대인. 이 사람은요 임차인. 임차인은 이제 뭐 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을 하고 들어가서 사용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화재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뭐 건물이 5억짜리라면 전손이 됐다면 A는 얼마 주는 거예요? 5억 주잖아요. 그럼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임차인 했잖아요. 그러면 5억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람은 A하고 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A가 누구를? 갑을 대의해서 애한테 뭘 청구하는 거예요? 뭘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상권 행사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얼마만큼? 5억만큼. 그러니까 원래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지금 불법을 저질러서 건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갑이 을한테 뭘 청구해야 돼? 건물값 5억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재보험에 가입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A로부터 5억 받고 A는 5억 주고 갑을 대위해서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A가 갑을 대신해서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되게 보면은 채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여기는 물건이잖아요. 잔존물 대위는 이제 물권, 소유권을 대신한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채권을 대위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청구권 대위라고 그래요. 청구권 대위. 청구권 대위는 이 건물이 전부 전손이 됐든 분손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분손이면 그 손해 난 일부분만 보험금 주고 일부 보험금 준 만큼 대위에서 들어가겠죠. 잔존물 대위는 전손이어야 되는데 청구권 대위는 분손이어도 전손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근데 가족이 나와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가족 관계예요. 가족이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불이 확 나고 활랑 타버렸어요. 그러면 A는요, 가족이라면 청구권 대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근데 가족인데 가족이 아들이 고의로 불질러 버렸어. 그러면 청구권 대위 한다. 실수로 저질렀어. 그럼 청구권 대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거 조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 682조 보세요. 손해가 제3자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 지급을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기 1항이고요. 2항 가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은 대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그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일부러 불질렀을 때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청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가 이제 682조고요. 자, 그 앞에 이제 하다가 말았던 부분. 자, 12쪽에 보면 자, 667조에 자, 상실이익 등의 불산임이 나와 있죠. 상실이익은 직접 이익이 아니라 간접 이익을 뜻하는 거예요. 자, 12페이지 667조 간접 이익.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간접 이익은 뭘로 생각하냐면 자,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하고 추돌을 했어요. 그럼 교통사고는 100% 있어요, 없어요? 과실상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영업용 차량하고 내 차하고 이렇게 추돌을 해가지고 손해가 난 만큼 서로 상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용 그 택시는 차가 망가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차가 수리하는 동안에 영업을 못해서 손해난 부분도 있을 거 아니라고요. 그 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영업을 못해서 이까지 다 손해를 해줘요. 차가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만, 차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원칙은. 영업 못한 손해는 직접 손해요, 간접 손해요. 간접 손해. 그걸 간접, 상대방이 때문에 간접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차가 파손된 거는 직접 손해. 그걸 상대방이 때문에 직접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서는요, 직접 이익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특약사항으로 넣은 거죠. 간접 이익을. 특약사항으로 간접 손해도 보험금 지급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신 보험료는 싸겠어요? 더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 옵션을 추가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는
직접 손해, 직접 이익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이제 특약사항을 넣으면 간접 이익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런 상황이에요. 똑같은 원리인데, 자, 갑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A는 얘한테 뭘 주는 거예요? 보험금을 손해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을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제3자 을에게 임대차를 해가지고 얘한테 차임 월 차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건물 가격만 받지 이 사람한테 차임 받을 수 있는 간접 이익까지 받는다 못 받는다 원칙은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임 받는 거는 건물이 있음으로써 세를 놔가지고 이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건물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 사람이 세를 못 놔서 차임 못 받는 거 그 손해는 직접 손해, 간접 손해. 간접 손해. 간접 손해는 원칙은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특약하면 넣는다. 여기는 특약상이 아니잖아요. 예, 원칙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은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래요. 피보험 이익이 뭐냐면 갑이 건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건물 10억짜리면 얼마가 지금 날아간 거예요? 10억이 날아간 거잖아요. 10억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억만큼 보험자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 건물 가치만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래요.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 계약의 목적은 이 건물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돈으로 이 건물의 뭐를요? 가치를 이 돈으로 뭐 한 거? 환산한 것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게 피보험 이익은 궁극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피보험 이익이에요. 그럼 건물의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피보험 이익이에요. 그게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해요. 보험의 목적은 객체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는 그 물건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그래요.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돈이 피보험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보험 있잖아요. 초과보험, 뭐 중복보험, 뭐 일부보험, 쪼로 세 개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건물 가액이 피보험료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화재보험 계약도 얼마로 하라고? 최고 한도가 10억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10억인데 여기는 만약에 20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건물 가격은 10억인데 보험 가입 금액 20으로 했다면 어찌그 해서든지 이 건물에 불 질러요, 안 질러요? 질러요, 안 질러요? 지가 직접 질르면 탈라니까 누구 시켜서 꾸며가지고 불 질러러 갈 거 아니라고. 그거 타가지고 질른 놈한테 얼마 3억 주고. 그래서 이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하고 이하로 가는 효과가 있어요. 초과가 돼버리면 10억보다 20억이 크죠. 이걸 초과보험이라고 그래요. 초과보험을 인정해버리면
어떤 경우나 보험사고 꼭 내더라 이 말이죠. 누구를 시켜서 지가 직접 하든지 누구를 시켜서 하든지.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보험이라는 어떤 좋은 취지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초과보험은 금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초과보험 한 거는 그건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이 건물 가격이 원래는 10억짜리였는데 이 지역이 대기업이 딱 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어째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가치가 올라가죠.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원래 10억짜리가 뭐 20억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문제고 항상 그 기준은 보험계약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가액하고 보험 금액하고. 그래서 이것보다 초과된 건 무조건 무효. 초과보험. 그 다음에 그 중복보험이 나와 있죠. 672조에. 중복보험은 보험계약이 2개 이상이란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면 다 여기 봅시다. 보험이 건물은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예요. 그래서 갑이요. 이 건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A한테 만약에 뭐 6억에 보험 가입 가능하죠. 10억 이하니까. 그리고 A는 또 이 건물에 대해 갑은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B라는 보험자한테 또 6억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나 나오고요? 건물 얼마인데? 이것도 불질러요, 안 질러요? 질러요. 그래서 금지. 그러니까 두 개 합해가지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중복보험. 하나인데 초과하면 무슨 보험? 초과보험. 그쵸?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보험 금액이 하나인데 여기가 만약에 10억이에요. 그럼 여기 5억만큼만 했어요. 화재 보험 금액을 5억으로 했다고. 그럼 이거는 10억이고 이건 5억이죠. 이거는 불질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무슨 보험이라고 그래요? 일부 보험. 이 보험 가액이 더 커버리면, 보험 금액보다 보험 가액이 더 커버리면 무슨 보험? 일부 보험. 이렇게 보험계약 체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요? 보험료를 절감하게 해서. 또 형편이 안 되면 절반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 보험이에요.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도 5억이었어요. 그거 똑같죠? 근데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일부 보험이 돼버렸죠. 10억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일부 보험이 되면은 누가 이익이에요? 보험자 이익이에요? 보험계약자 이익이에요? 보험자가 이익입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올리자고 할 거예요. 올리자고 하죠. 그럼 대신 A는 갑한테 뭘 더 내라? 보험료를 증액해 달라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청구해서 이렇게 일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기는 보험 가입 금액. 자, 이거는요, 이 건물 피보험자는 보험 가액,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한 걸 우리는 전부보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보험이요? 전부보험. 자, 이것이 커버리면 무슨 보험? 초과보험. 이것이 커버리면 무슨 보험? 일부보험. 이렇게 하면 무슨 보험? 같으면 무슨 보험? 전부보험. 이게 더 커버리면 초과보험. 두 개 이상이면 무슨 보험? 중복보험. 이게 더 커버리면 무슨 보험? 일부보험. 그래서 법에서는요, 전부보험도 허용을 하고요, 일부보험도 허용해요. 그러나 초과나 중복보험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니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 이거네. 여기까지만 이제 11월 달 할 때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자 671조에 보면 미평가 보험이라 나와 있죠. 미평가 보험은 손해가 얼마 날지 모르니 미리서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발생 당시 그때 그곳에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평가예요. 그래서 사발가라 부르네요. 사발가. 미평가의 반대가 뭔 평가? 기평가. 그래서 원칙은 손해보험은 원칙은 미평가를 하고 예외적으로 기평가로 가요. 그거는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피보험 다투지 않으려고 미리서 금액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평가는 두 개가 있어요. 협정가액하고 신품가액하고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평가 보면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기평가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가액하고 비슷하게 해야지 사고 발생 시 가액보다 훨씬 더 높게 기평가를 했다면 그 기평가는 그들 인정이 아니라 사고 발생 가액으로 다운시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평가로 하더라도 미평가의 수준에 맞게끔 기평가를 해야지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기평가를 해놓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미평가로 돌려버리겠다. 현저히 초과하면 단순히 조금 초과한 건 상관이 없지만 현저히 초과하면 미평가로 다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왜? 모든 원칙은 뭔 평가가 원칙이니까. 미평가가 원칙이니까.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지금 했어요. 그러면 이제 25일 날 하루 남았나요? 25일 날은 이제 화재보험. 화재보험하고 11월 달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규 수업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이제 보험계약법 기본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본서 가지고 수업 들어가고 원예 및 재배약은 화요일 날. 보험계약법 재보험법은 월요일 날. 원예 및 재배약은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2차에서 평가 이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평가 실무. 실무가 뭐 실견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뭐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거, 피해액을 산정하는 이런 것들이 실무라고 그래요. 그거는 목요일 날. 이게 이제 11월부터는 월, 화, 수, 목, 주 4일 수업이에요. 네, 시간은 오전하고 저녁하고. 오전은 10시. 오전반이 생겨요, 이제. 11월부터는. 오전은 10시에서 1시. 저녁은 7시에서 10시.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오전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오전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오셔도 되고. 아마 그날 이제 오전에 동영상을 찍으면, 오후 한 서너 시경이 되면 그날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 오기 전에 그 동영상 듣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화재보험으로 돼 있나요? 거기? 네, 10억이요. 5억을 내이 보험자에다가 넣고 또 5억을 또 보험자에다 넣었을 때는 그 5억 똑같으면 전부보험이 그걸 허용해요. 전부보험으로 똑같죠. 전부보험으로. 같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에이, 세 군데에도 금액이 여기 금액하고 똑같으면 상관이 불 안 질러요. 허용해요, 그거는. 초과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과가 되어버리면 중복보. 2개 이상이 돼요. 초과되면 중복보. 하나인데 초과되면 초과보. 그래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보험계약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못하게. 불질러 버리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